이제 미국은 그래도 저는 우상향한다고 보는 이유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르고는 있는 것들은 맞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고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궁금한 것들이 이제 지금 관심을 갖는데 지금 공부만 해야 될지 지금 당장 사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물론 네. 지역에 따라 다르고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지금 와서 뭐 상담하시는 분들도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런 고금리에도? 네, 있죠. 저희 회사 올해 정말 구매하시고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의 그냥 소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저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정보도 많이, 왜냐면 1,20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공부가 됐고 많이 이제 발품도 파셨고 준비가 됐다고 한 상태에서 공부가 된 상태, 묻지마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좋은 여러 가지 조건에 한 80점짜리, 100점짜리 부동산에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80점짜리 매물이 나에게 왔다면 그 정도는 인연이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네네. 사실 우리가 이제 금리와,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은 저와 항상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사도 되냐, 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렇지, 떨어지는 그렇지.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또 해외 투자니까 많이 네. 물어보시는데 개개인이 이 금리와 환율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금리는 이제 버틸 만큼 버텼고 인하가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은 하지만 네.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내릴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계속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버텼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정말 내노라 하는 전문가분들도 분석한 결과물들을 다 보면 저는 그런 전문가분들에게 뭐 견줄 수 없을 만큼 지식이 전무한데 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분들도 다양한 경우의 수로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기축 통화에 뭐 강력한 힘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분석하시는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잡겠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래도 저는 우상향한다고 보는 이유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네. 선진국 중에서 소장님 미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억 명 넘지 않아요? 그쵸. 3억 3천 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선진국이고 인구가 많은 국가 중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국가예요. 그래서 지난 1년 사이에 1%가 인구가 또 늘은 거예요. 와, 3억의 1%면은 몇 명이야? 오. 300만 명. 300만 명. 네, 300만 명의 인구가 또 늘은 거예요. 인천시만큼 드네 계속. 네, 인천시만큼, 또 인천 전문가시니까 인천시만큼 늘었는데 네. 그 300만 명이 이 바이든 정권 후반기부터 이 300만 명이 뭐 불법 체류자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미국이 기피하는 저소득층이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인구들이 워낙에 바이든 정권 후반기부터 그리고 트럼프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양질의 전 세계 고학력의 고소득의 자산가들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이민자들의 수준도 물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집을 사겠죠, 그 사람들은. 네네. 그래서 수요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내수의 수요만으로도 한창 애를 많이 낳았던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식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는 줄 아세요? 30대가 30대, 됐어요. 그쵸, 그쵸. 네, 30대 초반이 됐어요.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이 결혼해서 첫집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들도, 그러니까 수요 측면만 보더라도 기업들도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오피스 투자는 안 하는데 이런 기업들, 기관 투자자들 보면은 본인들이 뭐 어떤 섹터별로 반드시 이제 투자해야 되는 예산을 할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돈이 부동산으로 투자해야 되는 돈이 들어가는 곳이 결국 주택시장으로 흘러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하인즈라든지 이런 그런 대기업들도 이런 헤지 펀드라든지 이런 곳들도 LLC를 세워서 미국의 뭐 대학가 근처에 임대주택을 매입한다든지 그리고 그냥 민간 단독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수요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타이밍을 질문하셨는데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내용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그래서 재밌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금리라든지 거시경제 변수는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미국이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는 걸 종합적으로 보시면 사두시면 뭐 부동산을 1, 2년 가지시고 파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미국은 평균 7년 보유하거든요. 그러면 7년에서 10년 정도 네, 보유한다고 가정을 하시면 네. 저는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계속 인구도 증가하고 자체 인구도 증가하고 여기서 들어올 여지도 많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튼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네. 사람들이 다 그 워너비로 생각하고 있는 네.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모든 지역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요. 예, 좀 관심 있게 보는 지역들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네. 보통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지역을 선호하시는 지역을 제가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거래량 저희 회사로 보면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텍사스, 네, 뉴저지, 그리고 보스턴, 일부 보스턴. 이제 정말 실거주로 가시는 분들, 이 지역들, 그리고 제가 커버하진 않지만 뭐 애틀란타 이런 지역들 많이 찾으시고요. 또 뭐 세금적인 혜택 때문에 뭐 네바다, 라스베가스라든지 뭐 워싱턴, 시애틀 이런 지역들을 주로 이제 찾으시는데, 저도 제가 거의 사업 초창기에 소장님을 뵀잖아요. 하와이 하셨잖아 그때. 네, 그때 하와이도 많이 찾으세요.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때 제가 첫 집을 하와이에 처음 마련해서 제가 이제 하와이 전문가로 포지셔닝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전역을 너무 좋다. 예.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저도 진취적이어가지고 50개 주를 다 내가 장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작년에 재작년부터는 또 엄청 미국을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는데, 결론적으로 한국 분들이 찾는 주는 한 10개 안에서 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지역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인이 찾는 10개 주가 한국 기업이 많은데요? 아니면 그냥 미국 내에서도 상위 탑 10인 거예요?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유명한 주, 당연히 유명하다는 거는 인구든지 경제 규모든지, 그쵸. 네. 그래서 당연히 캘리포니아, 뭐 뉴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보스턴 그런 지역들, 그리고 텍사스 이런 다들 뭐 요즘 또 뭐 실리콘밸리도 있고 캘리포니아 워낙 유명했고 이런 지역들을 워낙에 좋아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들에 또 한국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조지아, 애틀란타라든지 많이 늘어났잖아요, 한인들이. 그런 지역을 좋아하시고 자연스럽게 직항이 있거든요, 그 지역들이. 공항도 네. 중요하구나. 공항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미국을 안 가보시고 그냥 사시거든요. 앞으로 가시지만 보통 사고 가시거나 예전에 뭐 꼭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뭐 가서 직접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러진 않으니까. 네. 네. 그런데 또 직항이 있는 데를 선호하세요. 그렇죠. 그래 또 한번 가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야, 네. 또 그러네요. 야, 그럼 이제 한국 부동산을 접할 때랑 네. 뭐 투자할 때나 미국 부동산 투자할 때 조금 다른가요? 다르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제도적인 것하고 선호하는 부동산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중개사 자격증도 한 번만 따면 되잖아요, 한국 그쵸. 내에서. 그런데 미국은 50개의 주가 다 다르거든요. 다른 나라니까. 네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요 꼭지를. 그래서 다 다른 주기 때문에 네. 주마다 법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29개의 주, 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에스크로우라는 그런 민간 어떤 이제 자금을 관리해주고 뭐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등기나 법무사 역할도 하고 이런 뭐 거래가 투명한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주는 에스크로우 기반의 거래를 하는 곳들이 있고, 네. 변호사 기반의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주관하는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이런 주가 또 다르게 있고요. 이제 중개 수수료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완전 달라요. 한국은 거래가 일어나면 매수자가 수수료 내고 매도자도 그쵸. 수수료를 내잖아요. 똑같이 똑같이 내잖아요. 근데 미국은 집을 살 때는 집을 사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수수료가 없어요. 집을 살 때는 살 때. 매수자는 없다. 없다. 그건 좋네. 일단은 소비 비용이 그렇지만 줄어드니까. 네, 조삼모사인 거죠. 팔 때 매도자가 매수자 중개사의 수수료까지도 내는 것이 이제 관행이다. 네, 관행이다. 일단 좀 시체가 많이 나겠네, 그럼. 그렇죠. 많이 올라가겠네. 예. 그래서 이제 거래 수수료가 팔 때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있고요. 또 재산세가 세금이 또 한국하고 부동산이 다른 게 뭐냐면은 재산세가 미국은 50개 주별로 다 다르고요. 그런데 이 재산세가
얘기가 나와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예. 이게 제가 세금을 저도 대기업에서 텍스팀에 7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금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재산세가 많다, 높다라는 오해들이 있어요. 미국이. 네. 근데 그쵸. 실제로 재산세만 보면 네.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저렴한 하와이가 0.45%부터 뉴저지가 2.21%까지 2점이 넘어요? 네. 2.21이요? 2.1이면 거의 뭐 징벌적인 한국에서는 지금 0.4, 0.8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야, 예. 1% 넘어가면 비싼 건데 2%면 깜짝 놀랐네. 어마어마하죠. 네. 예, 진짜 가슴이 철렁하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재산세가 높은 곳도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종부세는 없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그 그렇죠. 외에 그리고 만약에 그 두 가지의 또 혜택이 있어요. 재산세를 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소득이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세에서 감면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재산세 비싸지 우리 주 근데 우리 동네 근데 내가 소득세 낼 거 재산세 낸 거야.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재산세가 높은 곳들이 높다고 마냥 그 기피하실 필요가 없는 게 텍사스, 뉴저지, 뭐 캘리포니아의 얼바인 이런 데들 재산세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오렌지 카운티. 그곳들이 재산세의 절반을 공교육으로 투자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높은 곳들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양질의 공교육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학군이 좋은 데구나. 학군이 좋은 거죠.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사교육을 덜 하거든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세가 높아도 내가 교육비 낼 거 공짜로 지금 우리 학교에 뭐 10점 만점에 10점이어서 학교에서 뭐 국영수뿐만 아니라 운동부터 음악에 뭐 예체능까지 다 마스터 시켜주는데 그러기 때문에 재산세가 또 그렇게 그 현 주민들은 높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세가 높은 곳들이 국공립 수준이 좋기 때문에 또 집값도 안정적이고 잘 가격도 오르고 임대도 잘 나가고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진짜 또 어제 하필이면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도 소장님 그 분석하시는 내용 너무 잘 봤는데 네. 그 또 하나는 그 이런 재산세를 감면해줘요. 다주택자들에게 주별로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민간 공급을 해주는 거니까 임대 가격을 안정화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렇죠. 다 월세 시장이니까. 다 월세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개개인들이 나라를 대신해서 주택을 공급해 주냐. 그러면서 오히려 투자자, 다주택자들에게 재산세를 오히려 뭐 두 번째, 세 번째 주택부터는 더 깎아준다든지 이런 세제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중가가 아니고 깎아준다고요? 네. 갑자기 저 차상일님처럼 갑자기 저도 이민 가고 싶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세금 제도를 보면 합리적인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게 합리적일 텐데. 네. 참. 그래서 뭐 이런 주요 차이점이 있고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